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라보낼 헬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안 일봉 역사 왜곡의 극단에 이용훈 교수님하고 윤서인 같은 애들이 있다면 국뽕 역사 왜곡의 극단도 있겠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빠라고 환단고기에 환장하는 인간들이 이제 모아놓은 게 환빠들이죠. 유튜브 세상 이전의 가짜뉴스의 조상신이죠. 조상신. 소위 사이비 유사 역사학 환빠 한 분을 오늘 조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지들께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다름 아닌 척척 박사 김정민 박사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은 그 마스크 가짜뉴스 퍼뜨리던 우파코인 터리범 아닌가? 극우 가짜뉴스가 왜 환빠냐? 환빠는 좌파 아냐?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자칭 좌파분들께서도 이제 환빠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뭐 종종 있으시죠. 대안적으로다가 빠지는 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 빠지시는데 그분들 말고도 이 환빠라는 게 보편적으로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극우들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다. 오늘 이것까지 그냥 싸잡아서 뚝배기를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보를 받았던 환빠 김정민 선생님 영상 보시죠. 사실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탱글이,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이라 그러는데 탱글이라는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고대사 연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바로 전 세계에 나타나는 태양을 상징으로 한 그 각종 건축이나 상징입니다. 왜냐면 탱글이, 즉 단군이라는 것 자체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말이죠,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한다 그래놓고 그 설명을 나중에 안 합니다. 저 아저씨가 지금 영상에서 주구장창 떠드는 거, 탱글인지 머시기인지 하는 거, 중앙아시아 쪽에 뭐 탱글이라고 하는 태양을 상징하는 머시기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 고대사에 나오는 단군이다. 그래서 저 양반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단군이 뭐 탱글이고, 탱글이가 뭐 다 몽골이고 뭐 중앙아시아고 뭐 유럽이고 뭐 전부 다 장악을 했다. 그게 다 우리 거다. 일단 한번 떨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림이니 뭐니 이거 다 페이크인 게 태양이라고 하죠. 태양. 전 세계 신화 중에서 태양하고 연관이 없는 신화는 없어요. 왜냐면 고대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미지의 존재고 가장 숭배하는 대상이 뭐냐, 다 공통적으로 태양신입니다. 저 아저씨 말대로 하면 뭐냐면, 일본의 그 아마테라스 신화, 이집트의 태양신 라, 그리스 신화의 뭐 아폴론, 페르시아의 뭐 미트라, 켈트 신화의 뭐 벨레누스, 잉카의 인티, 힌두 신화로 가면 수리아도 있고, 심지어 우리 전라동화의 그 해님탈림이라고 있죠. 거기도 태양신이 나와요. 태양을 공통점으로 꼽자면 전 세계를 다 뽑아야 돼요. 100번 양보를 해서 저 뭐 탱글인가가 태양이랑 연관이 돼 있다, 단군이랑 연관이 돼 있다,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 수많은 탱글이와 그 수많은 단군과 그 수많은 태양신 관련해가지고 그 중에서 왜 단군이 오리지널이냐 이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탱글이가 오리지널이면 어떡할 거야? 아주택의 태양신이 단군의 오리지널이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우리 다 짝퉁이 되잖아. 환단고기 환빠들 입장에서는 단군이 짝퉁이고 탱글이가 진퉁이다,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다음 또 보시죠. 그러면 과연 그러한 기록들이 단순히 한단국이라든가 한국의 일부 체계만 국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서양 학자나 외국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비교해보면 알겠죠? 증거를 갖고 얘기하니까요. 이거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온 그 케레이라는 부족,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결해입니다. 결해족인데, 케레이족의 족보를 보고서 찾아낸 그 중앙아시아 민족의 이동에 대한 경로를 자기네들이 기록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동쪽으로는 한국부터 서쪽으로 유럽 대륙까지 전체가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요거는 한단국에서의 기록이죠. 영토 크기, 물론 다큐멘터리 나왔던 걸 제가 캡처한 겁니다. 위에 거는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미국 학자가 쓴 겁니다. 그 위구르 제국이라고 그 사람은 이름을 해갖고 했는데, 위에가 그렇고요, 아래는 헝가리 역사학자가 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양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케레이고 뭐고가 다 이제 우리랑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토가 저만큼 옛날에 고대 때 엄청나게 활동방이 넓었다, 우리가 짱이었다 이거야. 아니 근데 국뽕을 하려고 그래도 좀 정도껏 작작해야지.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야 이게 다 우리 거였어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그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든지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곳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진짜 이거를 꼭 너는 같이 가야 된대. 그래서 딱 갔는데 내가 지금 이 케레의 결이랑 똑같은 걸 생각했어. 뭐냐면은 땅이라는 단어가 원래 스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키르기스스탄, 무슨 타지키스탄, 이게 다 한국의 영토였다는 거야. 똑같잖아 이거랑 결의 케레이랑. 이런 식으로 우긴다니까요 이 아저씨가. 단어나 뭐 지도나 이런 거를 계속 나열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인지 어디서 자료를 가져온 건지 자기가 카자흐스탄에서 갖고 왔대. 카자흐스탄에 어떤 학자의 무슨 책이 나오냐고, 그 학자가 무슨 설명을 하면서 저 지도를 썼냐고, 그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쫙 들어온 다음에 이게 다 케레이야, 이게 다 결해야 이게. 제가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 아저씨가 얘기하는 저
케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 계통의 케레이트족이에요. 케레이트족. 위구르 제국이 멸망한 뒤에 이제 몽골 초원을 둘러싸고 이제 패권 다툼을 벌였던 그 케레이트족인데, 케레이트족은 고대 왕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중세의 유목민족입니다. 중세 11세기에서 약한 12세기 정도까지 융성했던 중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대 뭐 기원전 6000년 7000년경에 뭐 시베리아를 뭐 덮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아저씨는 저렇게 시대에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는 여러 개의 지도를 줄줄이 늘어놓고 이게 다 같은 거다, 연관성이 있는 거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지도는 밑에 잘 보시면 위그르 엠파이어라고 써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그르 제국의 그 어떤 활동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위그르 제국은 7세기에서 8세기 그때의 융성했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다른 시대고, 말하자면 위그르 제국이 망한 뒤에 케레이트족이 융성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얘기는 헝가리 뭐시긴지 일단 뭔지를 모르겠어. 무슨 헝가리 학자가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저 지도가 뭔지도 설명 안 해주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은 제임스 처치워드 박사님인가요? 이름을 말해줘. 그래서 제가 제임스 처치워든지 뭐식인지는 내가 찾아봤어. 제가 아까 그 위그르 제국의 그 지도 얘기했죠. 저거를 말이죠, 구글에 위그르 엠파이어를 치고 이 검색을 해보시면 저거랑 똑같은 지도를 찾은 데가 mymu.com입니다. mymu.com. 뭐냐면 고대의 뮤 대륙이라는 지금은 없어진 거대한 대륙이 실존했다라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미국의 허접한 사이트입니다. 음모론 사이트예요. 거기에 저 뭐 위그르 엠파이어 지도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또. 그랬더니 저게 왜 저렇게 연결되느냐,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아저씨가 누군가 했더니 우리 김정민 척척 박사님이 얘기한 것 같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바로 뮤 제국이라는 그 판타지를 주장했던, 뮤 제국이라는 게 고대에 있었다라고 구라를 쳤던 신비주의 작가입니다. 신비주의 작가는 역사학자랑 당연히 상관이 없고, 신비주의 작가는 음모론자입니다. 음모론자. 뮤 제국 머시기를 주장한 사람 거를 가져와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위구르 제국 지도를 가져와가지고 캥글이랑 연관이 있다, 그게 단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유대륙이니 아틀란티스니 이런 가상의 대륙을 지들 신비주의 아저씨들이 주장하던 그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컴플렉스랑 연관이 있거든. 옛날 그 고대 문명이라는 게 뭐 인디아 문명이니 뭐 황하 문명이니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 이런 게 지들 백인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진 근동에서 일어난 거니까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어 얘들이. 그래서 그거 말고 고대에 아주 발달한 다른 문명이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도 숟가락을 좀 얹을 수 있다 라고 구라를 치려고, 거짓말 하려고, 컴플렉스를 좀 깨보려고 뮤대륙이니 아틀란티스니 이런 거 주장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딱 뭐랑 연결되느냐, 환단고기랑 너무 통하는 거야. 그 고대의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자기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심리, 그거랑 연결되긴 하지. 자, 이런 식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하면서 늘어놓기만 한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야 이제 나 설명 다 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즉 한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가 허황되지 않다는 것이 아까 얘기한 미국이나 헝가리, 중앙아시아 역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뭘 설명을 했다는 거야? 뭘 설명을 해? 여러분도 지금 보셨잖아요. 그냥 지도를 뭐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보셨죠? 외국의 역사학자들도 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무슨 설명을 해? 저 아저씨들이 뭐 환단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 탱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 뭐 단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심지어 김정민 아저씨는 그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인지 저 지도의 정체가 뭔지도 설명을 안 해요. 그래놓고 해외 역사학자들이 다 환단고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무 설명도 안 해놓고 인정을 했대.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돼요. 그 우리 김정민 박사님의 다른 영상을 이거 썸네일만 봐도 이게 정신이 멍해지면 한번 보세요. 캔케레 카레이츠 카라 코레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논리적인 대응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 탱그리 소리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자기 탱그리의 위치가 티벳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죠. 하늘과 땅을 만든 탱그리는 우유호수가 있는 천산의 정상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천산은 바로 티벳에 있죠. 이 천산은 중국식 표기고요. 사실 천산이라고 써있지만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탱그리타오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하면 단군산이죠. 이 부분을 보면 저 아저씨가 야바위를 치는 어떤 패턴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거짓말인데 그 중간에 약간의 사실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거짓말들 사이에 극소수의 사실을 섞는 건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탱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탱글이라는 명칭을 가진 산이 있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실제로. 중국하고 저 티베트의 국경지대에 가면 텐산산맥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뭐 한자로 하면 천산산맥인데 저 아저씨가 얘기한 천산. 그 천산산맥의 봉우리 중에 하나가 칸탱글이 봉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 높은 봉우리가 있으면 보통 이제 그거를 숭배하는 어떤 신앙이 있으니까 그거와 연관된 신화가 있다.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단군산을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탱글이산이 갑자기 단군산이 되는 거야. 그럼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완전 어리둥절이지. 뭐야 이게.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사실 반박이라는 게 불가능해. 저걸 뭐라고 다 반박을 할 거야. 티베트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 좋아요. 탱글이가 단군이라고 칩시다. 고대 티베트이 한반도까지 지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게. 티베트에서 내려온 탱글이들이 흘러서 이제 한반도의 평양까지 와가지고 고조선을 지배했다.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다 티베트의 자손이 되는 거야. 티베트의 자손 한반도 사람들 이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콘텐츠예요? 이거 그냥 임상의 영역 아니야? 병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보내야 되는 요런 아무렇게나 떠드는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 이게 사실은 환빠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옥장판 판매에도 이제 결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통적으로다가 내려오는 이제 최초의 원전이 있어요. 이 시리즈들의 제일 앞에 오는 게 단기고사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이 이제 단군하고 기자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일단 웃긴 게 발해 시대에 썼는데 한문본이 없습니다. 한글로 된 번역본만 있어요. 하필 딱 남아있는 게 1959년에 나온 번역본이야. 그것만 딱 남아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오래된 책이 완본은 없고 번역본만 있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소한 거고, 자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더 빵 터지는데 제가 몇 군데 좀 읽어드릴게요. 머시기 단군 38년에 만국 박람회를 평양에서 크게 개최하니 여러 나라의 진기한 물품이 몰려들어 산해같이 진열되었다. 자, 만국 박람회 나왔습니다. 만국 박람회. 엑스포 나왔죠. 엑스포. EXPO. 엑스포 BC 2033년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만국 박람회야. 이외에도 충격적인 장면이 많은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감상관 황포덕이 임금께 아뢰기를 제가 천문을 관측한 지 50년이 되므로 천체의 대강을 추측하였습니다. 천체 중에 제일 큰 것은 북극성 같은 항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의 종류이며 다음은 수성, 금성, 지구성, 화성, 목성, 토성, 천명성, 해명응성, 명성 같은 행성이 있어 태양을 중추로 삼아 회전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여기 태양계의 하나인 항성입니다. 고대 단군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천왕성을 알고 명왕성을 알고 해왕성을 알아요? 항성이라는 단어는 저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갈릴레오 전에는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던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구라 저작물을 지어내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보여주는 거야. 고대 문명 시절에 가능한 과학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를 고민을 안 하고 지가 알고 있는 걸 다 갖다 넣는 거야. 그냥 그것도 다 틀려가지고. 이거 봐봐. 이거를 좀 똑똑한 사람들이 위작을 했으면 좀 그럴듯하게 꾸며냈겠지. 뭐 잉카나 뭐 아즈텍이나 마야 문명에서 썼던 뭐 마야력이나 뭐 그런 걸 비슷하게 좀 베껴와가지고 좀 집어넣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위서를 쓸래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쓰세요. 자, 이게 그래가지고 단기고사가 뭐 너무 대놓고 허접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약간 개작을 해가지고 조금 수정 보완을 한 게 그래서 환단고기다 이겁니다. 단기고사가 나왔던 1959년에서 환단고기가 뭐 최초 발간된 79년 사이에 그 시기쯤에 10수년 동안을 열심히 수정 보완을 했다라는 게 우리 역사학계의 이제 추측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의 그 젊은 학자군들이 계속해서 이 환단고기의 헛소리들을 쪼개는 어떤 연구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 중에서 한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위서 환단고기는 1979년 출간되기까지 10수년 동안 공들여 위조됐다. 박창함, 임승국, 이유립 등 사이비 역사가들은 이 책을 비롯해 여러 가짜책을 빌려 민족의 9천년 역사를 알리는데 수십 년간 공을 들였다. 자, 이 양반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기껏해야 뭐냐면 한자를 한국인이 만들었다. 공자와 맹자도 배달 결례의 후손이다. 백제가 400년 동안 중국의 일부 지역을 다스렸다. 백제가 중국을 다스렸다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백제 공주의 무령왕릉에다가 일본 놈들이 가짜 유물을 갖다 넣어놨다. 이런 식의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뭐든지 다 갖다 붙여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이렇게 영토가 넓었고 우리가 짱짱 센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일종의 이제 컴플렉스의 반영이죠. 작은 한반도 안에 갇혀있는
작은 나라, 약소국이다. 이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 보려고 거꾸로 우리를 이제 목도리 도마뱀처럼 풀려가지고 억지로 좀 이렇게 꾸며낸 거. 이게 사실 환단고기가 나오게 된 어떤 계기인 거고. 그리고 바로 이 계기를 제공했던 결정적인 세력이 누구냐 하면 군사 독재 세력, 박정희, 전두환 세력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 둘의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요.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아직 충분히 여물지 않았던 시절이고 우리가 충분히 선진국이 되지 못했던 시절이고 그런데 민주주의는 짓밟아가지고 이게 억눌려 있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이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우리가 위대한 종족이야. 우리가 고대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이런 걸 하려는 목적과 둘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1972년에 유신 독재 직전에 문교부 산하에 국사교육 강화위원회라는 걸 박정희가 만듭니다. 거기서 소위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구라 역사학을 열심히 하게 하겠다. 요런 의도로 만들었고 거기에 참여했던 게 제야 역사단체라고 이제 지들이 주장하는 한국고대사학회. 그거의 중심 인물이 안호상이라는 사람이죠. 그 안호상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전두환 정권까지 가서도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사실 국사교과서만 어떻게 좀 뜯어 고치면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니까 전두환 정권 출범 초기부터 해가지고 국사교과서를 지독하게 공격하는 그 공청회들을 열고 계속해서 이건 식민사학이다. 이거는 가짜다. 이거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거든. 우리가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고 국력이 약해서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이거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사 시절에는 우리 잘 나갔다. 우리 엄청 셌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국뽕주사를 맞아야 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큰 나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첨단 선진국 중에 하나고 떠오르는 강대국 중에 하나란 말이죠. 굳이 억지로 국뽕을 맞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BBC니 CNN이니 외신에서 우리 국뽕을 놔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저렇게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는 좀 그런 컴플렉스에서 우리도 벗어나서 이런 옥장판파는 김정민 척척박사 같은 구라쟁이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야죠. 이제 오늘은 탱구리인지 시댕구리인지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는 사기꾼 김정민 척척박사님을 조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뚝배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헬마우스였습니다. 구독은 통지, 제보는 템플, 멤버십은 똥이야. 헤이야.